안녕하세요, 여러분. 칸지루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중단원 중에 첫 번째 대륙이 움직여 단원을 배워볼게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근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가끔 혼자 이기적인 학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해결할 때는 다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협업 능력이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제를 받으면 4명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을 내면 그거를 활동지에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듯이 나가는 겁니다. 혼자만 쭉쭉 풀거나 아예 안 풀거나 이러면은 수업에서 얻는 게 없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오랜 기억을 남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상으로 수업을 받을 때 받지만 말고 교과서를 바로 펼치고 선생님과 함께 노트를 하면서 수업을 받아봅시다. 그래야 내일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수업을 할게요. 자, 서로 여러분들은 교과서 39쪽을 비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위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이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요 화석 보이죠? 파충류 화석인데 얘네들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대요. 왜 그럴까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밑줄 쳐볼까요? 아까 요 화석이 세계 지도에서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는 아프리카, 한국이죠. 여기와 여기에서 그 화석이 서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던 동물과 여기에서 사는 동물이 같은 동물이라는 건데 이 파충류가 바다를 헤엄쳐서 갔을까요? 어떻게 여기와 여기에서 똑같은 화석이 발견됐을까요? 바다를 헤엄쳐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우의 핵심입니다. 자, 밑줄을 그어보죠. 20세기 초 베게너라는 독일의 과학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20세기 초라는 것은 1900년대 초를 의미합니다. 1901년부터 1930년 정도까지를 20세기 초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베게너는 1880 태어나서 1940년 20세기 초까지 살았었는데 독일의 기상학자이면서 지구에 관련된 여러 물리학 공부한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대륙 이동설이 뭐냐? 베게너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세계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지구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대륙 동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그래서 과거에 그 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해낸 거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 결과 요겁니다.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인 판게아라는 대륙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판게아라가 지금의 여러 개의 대륙으로 갈라져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고 이걸 발표했죠.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자, 이게 뭐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대륙 이동선 주장할 수 있는 증거 4가지가 있어요. 베게너가 다 발견한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 아까 첫 번째 요겁니다. 해안선 모양 일치, 그리고 산맥의 분포, 화석의 분포, 빙하의 흔적. 자, 해안선 모양의 일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서로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이 넓어진 거죠. 그럴싸하죠? 두 번째, 산맥의 분포입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산맥들의 돌멩이를 다 조사해서 연결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연결을 해봤더니 이 산맥들이 이렇게 하나의 산맥으로 위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각지에 털어져 있는 요 연두색의 화석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이 화석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대륙, 하나의 판계였는데 요때 여기서 살았던 동물들이 죽어서 화석이 됐고 그 동물들은 메소사우루스 또 식물인 클로소프리테스라는 식물들이 화석이 여기에서 살다가 화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대륙으로 흩어진 거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마지막으로 빙하 볼게요. 빙하도 예전에는 남극 대륙 주변에 대륙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가 남극에 있는 빙하가 움직이면서 인도 쪽, 아프리카 쪽,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쪽으로 빙하가 움직이면 흔적이 생겨요. 무거운 빙하가 땅을 긁어버리면 그 긁은 흔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쪽으로 서로 분리. 여기 있던 대륙들이 이쪽으로 가고 가서 빙하의 흔적들이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더운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지금의 현재에서도 발견되고 즉 대륙이 이동했다는 네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게너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베게너 씨, 이 대륙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당신의 의견은 그럴싸하지만 대륙이 이동한 힘, 대륙을 이동시켜줄 수 있었던 힘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 이론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훗날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대륙 이동설이 옳았다는 걸 밝혔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지각을 포함한 지구의 표면이 크고 여러 조각판으로 나누어졌다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는데 그게 판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사라질 뻔한 대륙 이동설이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됐고 그래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으로 다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판구조론이 뭐냐?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다시 입증시켰던 판구조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의 지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판으로 조각이 나뉘어졌어요. 아프리카 판, 유라시아 판, 필리핀 판, 태평양 판, 아주 판이 많죠. 근데 이 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오스트리아 판이 여기 있죠. 얘네들이 움직여서 그 위에 있는 요 대륙과 요 대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판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요겁니다. 아까 위에 있는 요게 남아메리카 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밑에는, 멘틀이 있죠. 멘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럼 멘틀의 대류라고 합니다.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 대륙이 두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래서 없던 바다가 생기는 거죠. 자, 이쪽이 원래는 남아메리카, 이쪽이 아프리카였던 거죠. 그래서 붙어있던 대서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는 게 바로 판을 움직이는 거고, 판 위에 있는 대륙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다시 부상을 하게 돼서 입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륙은 판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 판들을 움직일 수 있던 힘의 근원이 바로 멘틀의 대류였습니다. 멘틀이 대류하니까 같이 딸려 움직이는 거였죠.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정답이다. 맞는 말이다. 라고 밝혀진 겁니다. 자, 대륙 이동설을 정리해 볼게요. 대륙 이동설은 이런 겁니다. 약 3억
2,500만 년 전부터 1억 7,500만 년 전에 판게아라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대륙이 이동을 하게 되며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됐다는 게 대륙 이동설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짜잔! 자, 판게아가 봅시다. 이동하고 점점점 이동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믿지 않다가 최근에 멘틀이 대륙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졌고 백엔의 대륙 이동설은 다시 급부상하게 된 거였지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바다인 대서양의 넓이 보세요. 이런 좁았던 대서양이 점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대륙 이동설로 토대로 예상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륙 이동설. 그러면 현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점점점 대서양이 대륙이 이동하는 관계로 계속 넓어지겠다라고 적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베네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 증거는 4가지. 그리고 대륙은 정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 왔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요거였죠, 요거. 얘네들, 여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왜 둘이 발견됐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발견됐던 거죠? 옛날에는 얘네 둘이 서로 붙어 있었던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그 화석이 각각 대륙에서 발견됐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륙이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대륙이 이동해서 지금처럼 많이 있다. 그래서 각각 대륙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대륙 이동설이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대륙인 판게아가 여러 개의 대륙으로 갈라져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던 이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과거, 중과거, 현재. 자, 첫 번째 증거. 자, 산맥의 분포. 예전에는 여기 있는 산맥과 여기 있는 산맥이 서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대륙이 한 번에 묶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합쳐보니까 이 산맥들이 서로 연결된 산맥이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증거, 화석의 분포입니다. 화석의 분포. 옛날에 하나의 대륙인데 여기서 살던 동물,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클로소프테리스 식물들이 지금은 서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거.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라는 거. 그럼 해안선 모양의 일치. 자, 요 해안선과 요 해안선이 서로 일치하죠. 현재는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 자, 이거. 예전에는 남극 대륙 주변에 있는 대륙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대륙이, 빙하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빙하의 흔적들은 사실은 옛날에 하나의 대륙이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자, 대륙 이동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대륙 이동은 계속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미래도 계속 대륙이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점점점 자꾸 대륙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화산 폭발과 지진입니다. 다음 시간에 대륙이 이동해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